윤 대통령은 어제 계엄의 정당성,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상당히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민주당을 뭐 지칭을 네네. 해서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선동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했어요. 현장에서 들으시기에 좀 간첩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음. 북한의 지령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북한이 그 정도로 유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보다는 대통령께서 많은 정보가 있을 테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다만 그런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은 있지만 정말 뭐 명태균이라든지 뭐 어떤 명확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 탄핵은 쉽지 않을 거다. 네. 탄핵은 법률적인 절차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네.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의 탄핵은 선동이고 공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들, 뭐 이준숙에 대한 뭐 예방적 탄핵 이런 것도 부당하다고 저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이야기해 왔고. 네. 근데 그 탄핵 선동을 선동이 아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대통령이세요. 막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뭐 좀 불만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네네. 오히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대통령께서 만들어줘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겁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와, 대통령의 무능이 이런 결과를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나? 좀 절망적이었다고 느꼈던 게 네. 계속해서 야당과 뭐 북한과 중국과 뭐 여러 이런 어떤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예.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대통령직이나 돼서 군대를 국회에 동원하지 않고 그걸 알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대통령은 365일 언제라도 본인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본인의 실력인 거죠. 네. 근데 본인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스피커 파워를 이용해서도 그걸 못했다?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야만 계몽이 됐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그걸 효과적으로 잘 국민들께 설득하고 또 증거를 필요한 부분 획득하고 아니 본인이 선관위의 사무총장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고 실제 본인과 인연이 있는 분을 임명했는데 부정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왜 북한과의 연관이나 이런 거를 대공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합니까? 2024년 이후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다. 그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없어도 경찰은 놉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으면 그걸 비상계엄을 해서 알릴 게 아니라 정말로 체계적인 수사를 하든 체계적인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하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밝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돼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해서 군대를 보냈다? 이거보다 더 심한 무능의 자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듣고 있으면서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거대 야당의 어떤 폭주가 심각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면 뭘 하려고 해도 법안에 막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이 반복됐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야당에 막혀가지고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 못 시켰다라고 할 만한 시그니처 법안이 솔직히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가 떠오르세요? 진짜 저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 못했다. 예. 물론 중요한 일이죠. 대선 공약에 중요한 일이었고. 예. 근데 여성가족부 폐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마비가 됩니까? 정부 예산안. 예산안도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시겠다라는 게 야당 방해로 안 됐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예산을 확 줄이거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해서 여성가족부를 법률적으로 폐지하지 않으면서 축소 그 효과를. 축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부 음. 예산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관철 그렇게 강력했다면 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나 예.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의 많은 연설에서 내가 이 법만큼은 꼭 통과시켜야 됐었는데 이거 야당 방해로 못했습니다라는 게 저는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부분이나 네. 북한이나 중국과의 연루를 밝혀내는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일이고요. 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게 국회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간첩법 개정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 간첩법을 통해서 중국인의 관여 일정 부분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의 관여는 지금 있는 법률로도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첩법도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이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튼 요약하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통과시키고자 했던 국정의 어떤 시그니처 법률이 뭐였는가 그런 의지가 저는 많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후적으로 야당 탓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